2023년 3월 고2 학력평가 35번에서 38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조혜일 작가의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당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 악역 고독생의 졸개 역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단역 배우이고 지금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 마지막 촬영 날 오늘 주인공인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할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가을이고 저녁이 되어가고 있다. 뭔지 쓸쓸한 느낌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다. 영화 촬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이네요. 어느 임금의 능인진 알 수 없으되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서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에 푸르름 잃고 시들어 누름빛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른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푸른빛에서 누른색으로 그리고 회갈색으로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고독선은 뒷전에서 독전, 관전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할 순서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화 촬영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건강은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이 아닌 넝마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그래서 이 단역들의 보잘것없는 옷차림과 그 다음에 일당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다.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 없었다. 배가 등가 달라붙어 배가 고픈 상황이네요.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근거리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피곤한 상황이기도 하고 배가 고픈 상황이기도 하고 옆구리가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늑막이감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해 들어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식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를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합이 맞지 않아가지고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진겁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가 은가루를 바른 것이므로 외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으나 옆구리부터 가슴께까지 절여드는 동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삼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는 참아야 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단역이기 때문에 촬영을 멈출 수 없고 지금 고통을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 걸쳐 엎드려서는 그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는 동통을 더 무겁게 절여드는 듯했다. 촬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타르르 하고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자기도 생명력을 잃어간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생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300년 전 포졸이 낯선 듯하고 낯익은 듯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환청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는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내의 시선이란 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에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가 영화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오늘 일당을 쥐어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보고는 야간 촬영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상태가 별로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의 기계화, 인간의 목적화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하여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를 냈다고 일컫는다.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어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있다는 사실과 버스가 아마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의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있는 차장에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망막에 비쳐들고 있다는 의식의 흐름뿐.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나열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자기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는 행운이란 점. 왠지 이 구절에서는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는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그것도 분명치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 역시 분명치 않았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다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선뜻 차가웠다. 그의 오른발이 맨발이었던 것이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차가운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고 머릿속에 물벼락을 맞은 듯 선명했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도망가 버렸는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가 차고 습기 낀 죽음의 외 다리를 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킬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송별하기 위한 장의의 불빛처럼 보였다. 어느 나라의 맨발은 바로 입간직전에 죽은 사람을 뜻한다던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 나만 죽은 것이랴. 세상 모든 사람은 커다란 소멸의 흐림 속에 던져져 있다. 지금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 조금씩은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아내는 죽음을 메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뜨끈뜨끈 결리기 시작했다. 능막염이 재발하느냐 하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가면서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의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처럼. 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제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왼쪽 발에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깨달음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깨달음을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 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면 이 그러다가 부분부터는 생명이나 삶의 의지가 강해지는 부분으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또한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튼튼하구나. 마치 평평한 반반한 돌과 같구나.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되었다. 그래, 저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주머니에는 지금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 그래, 쇠고기를 한 근 사자.
식육점에 문이 닫히기 전에 저 앞에 팔팔한 소를 때려잡아 피가 뚝뚝 듣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정육점에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의 이미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3월 고2 학력평가 조혜일 작가의 매일 죽는 사람 설명 진행하였습니다.